이재명, 윤석열 후보가 설 전에 양자 TV 토론을 벌이기로 했죠. 하지만 공정하지 않다는 다른 후보들의 반발이 거센데요. 관련 소식을 유정아 상황실장이 정리했습니다. 네, 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1대1 토론을 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대선을 55일 앞둔 어제 결정이 된 건데요. 설 연휴 전에 주제를 가리지 않고 법정 토론 3번 이외의 토론을 하기로 한 겁니다. 대선을 40여일 앞둔 설 연휴를 기점으로 여론의 윤곽 굳어질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예측이죠. 이번 토론은 설 연휴 밥상 민심을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휴가 시작되는 첫날이 될지 그 전이 될지 그거는 방송사하고 협의를 하면서 우리 두 사람이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 연휴 전이 원칙입니다. 시대 제한이 없이 모든 걸 다 후보들이 묻고 대답하고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네, 앞서 매주 토론하자는 이 후보와 토론해봤자 싸움만 된다는 윤 후보가 실랑이를 벌였었죠. 윤 후보가 법정 토론 3번으로는 부족하다 이렇게 입장을 선회를 하면서 이번 합의가 성사가 된 겁니다. 두 후보 모두 환영의 뜻을 밝혔는데요. 다만 이 후보는 당장 해야 할 일을 합의하는 생산적인 자리가 됐으면 한다라고 했고요. 윤 후보는 국민 앞에서 이 후보의 실체를 밝히겠다 이렇게 벼르고 있습니다. 그리 훈훈하지는 않은 토론이 될 듯하죠. 대장동 의혹, 또 각 후보들의 가족 리스크, 여성가족부 폐지 같은 좀 쉽지 않은 주제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두 후보는 모두 말을 아끼는 스타일이 좀 아니죠. 성향상 수비수보다는 공격수 포지션입니다. 그러니까 그 소위 말하는 팬들에 대해서 근데 그 얘기는 이제 그만합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혹시 바지 한 번 더 내릴까요? 누구하고는 다른 검찰총장까지 하셨습니다. 그런 식으로 억지로 아유 정치 26년 하시고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런데 이 양자 토론에 제동을 걸고 나선 사람들 있었습니다. 야, 나도를 외치고 나선 사람들인데요. 바로 국민의당 안철수, 정의당 심상정 후보입니다. 양자 토론을 강행할 경우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 같은 법적 조치까지 고려하겠다고 했는데요. 특히 안 후보는 최근 지지율 상승세를 보이고 있죠. 일부 조사에서는 15%가 넘는 조사도 있는데 왜 토론에서 빼느냐고 했습니다. 자기들끼리만 TV 토론을 한다니 도대체 무슨 의도입니까? 두 당에 묻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안철수 후보가 치고 올라오니까 적대적 공생관계로 돌아가서 기득권을 지키겠다는 것입니까? 지금 역대 최악의 도덕적 하자와 비호감 대선에 분노하고 지친 국민들께서 네, 정의당 역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중앙선관위가 내놓은 법적 토론의 기준, 국회 5석 이상, 그리고 직전 선거에서 3% 이상 얻은 정당의 후보자, 그리고 선거운동 전에 한 달간 여론조사 평균 지지율 5% 이상인 후보자를 초청을 하는 건데 정의당을 빼놓아선 안 된다는 겁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있는 쪽에서 더 한다고 아예 약자들의 목소리를 소거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합의식이나 했다고 발표를 하는 것은 정말로 대한민국 국민들,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뭐라고 생각하시는 건지 정말 환멸이 납니다. 반장 선거도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반장. 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법정 토론의 기준은요. 선거운동 기간에 이루어지는 토론에 적용이 됩니다. 그 전에는 언론사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공정한 기준에 따라서 자유로운 형식의 토론이 가능한데요. 결국은 토론 참여자들의 합의가 문제가 됩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입장 엇갈리는데요. 민주당은 국민의당이나 정의당이 원한다면 다 같이 토론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양자 토론의 양자라는 표현을 저희들이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께 토론을 제안을 계속했던 것이죠. 예. 왜냐하면 윤석열 후보가 토론을 안 나오니까. 그다음에 안철수나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는 토론 뭐 하면은 당연히 뭐 나온다는 입장이었고. 네, 반면 국민의힘은 애초에 토론을 제안한 민주당이 양자 토론을 제안한 건 아니냐. 그래서 그 부분을 논의한 거다라는 입장인데요. 후보의 일정 등을 고려를 해야겠지만 토론 형태를 바꾸자는 데는 민주당의 노림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교란책을 쓰고 있는 것이지요. 왜 그러냐면 국민의힘을 원래 양자로 하자 그랬잖아요. 예. 그 요청을 해서 저희가 응하니까 이제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를 끌어들여 가지고 양쪽을 키워서
민주당의 이득을 좀 보려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지 않겠어요? 네, 일단은 양자 토론이 합의가 된 상황인데 만약에 안철수, 심상정 후보가 토론에 가세하게 되면 어떤 모습일까요? 두 후보 모두 대선이 처음은 아닌 만큼 그림이 좀 그려지기도 하는데요. 강연과 토크 콘서트에 강점이 있는 안 후보, 토론에서는 실점을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어떻게 극복할지가 관건이 될 듯합니다. 제가 MB의 아바타입니까? MB의 아바타입니까? 제가 박철수입니까? 안철수입니까? 네, 심상정 후보는 제3지대 후보로서 모두 까기를 실천해왔죠. 지난 국정감사에서 이미 이재명 후보와 토론 전초전을 벌였던 바가 있습니다. 돈 받은 자는 돈이 있는데 설계한 자는 돈이 없다. 설계한 사람이 법니다. 근데 그건 도둑질을 설계한 사람은 도둑이 맞고 공익환수를 설계한 사람은 착한 사람이죠. 네, 양자 토론이 될지 삼자, 사자 토론이 될지 모르겠지만요. 어차피 토론은 류 실장, 어토류로서 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윤석열 후보의 행보를 짚어볼 텐데요. 윤 후보 어제 훈련 중에 전투기 추락으로 숨진 고 심정민 소령의 빈소를 찾았습니다. 이렇게 사진을 공개를 했는데요. 심 소령은 비행기 이상으로 비상탈출을 준비했지만 민가로 추락하는 걸 막기 위해서 막상 비상탈출을 시도하지는 못하고 숨졌다고 공군이 밝혔죠. 윤 후보는 원칙과 진실함으로 국가를 위해 일하는 이들을 대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심소령의 빈소를 찾은 대선 주자는 윤 후보가 유일했습니다. 29세 공군 조종사는 마지막 순간까지 조종관을 놓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어떤 말로도 슬픔을 누를 길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네, 오늘은 1박 2일 일정으로 부산, 울산, 경남, PK 지역을 찾았는데요. 첫 행선지는 4.19 혁명의 기폭제가 된 3.15 의거, 국립 3.15 민주묘지를 참배했습니다. 지지자들의 환영을 이렇게 받은 윤 후보는 이 자리에서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했습니다. 돌아가신 영웅들의 희생이 무모하지 않도록 반드시 정권 교체해서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와 국가 정책성을 확실하게 찾아 국민들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윤 후보는 오늘 경남에 이어서 내일 부산, 울산 선대위 결의대회까지 차례로 참석을 할 예정인데요. 부산에서 울산으로 이동을 할 때는 광역 전철을 타고 이동을 할 거라고 합니다. 이 PK 지역, 이번 선거의 스윙보터, 즉 아직 표심을 정하지 못한 부동층이 많은 지역으로 꼽히는데요. 부산의 가덕도 신공항과 북항 재개발 같은 지역 공약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집니다. 앞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 역시 지난해 11월 메타버스의 첫 일정으로 이 PK 지역을 찾았었는데요. 이 후보 역시 이 마산 3.15 의거 발원지를 찾아서 기념 동판에 이렇게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면서 이마를 갖다 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여야 모두 PK 민심 구애에 나선 모습인데요. 하지만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지역 구도를 살피는 선거보다는 세대론에 입각한 선거를 치르겠다 공언을 하고 있죠. 이른바 이준석 대표의 세대 포위론입니다. 이 대표는 세대 포위론이 당의 주 전략이 됐다 이러면서 기쁨을 표현했는데요. 앞서 윤 후보 혹은 윤 핵관과의 갈등에서 이 선거 전략 문제가 핵심 중에 하나였죠. 20대, 30대와 50대, 60대 정도가 한 30년 정도의 터울을 가지고 실제로 부모와 자식 관계를 엮이는 가능성이 높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을 좀 보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윤 후보의 메시지팀 2030 세대가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 계속 드리고 있는데 7자 메시지 59초 공약 동영상 같은 파격적인 형태의 실험 계속하고 있다고 하죠. 네, 긍정적으로 본 걸까요? 이재명 후보도 어제 비슷한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이렇게 올린 건데 더 나은 변화 이재명, 더 나쁜 변화 윤석열이라고 쓴 겁니다. 이 후보의 전략 윤 후보 측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AI 윤석열에게 들어보시죠. 이땡땡님 글 잘 봤습니다. 많이 초조해 보이십니다. 메시지는 그렇게 쓰는 게 아니라고 저는 배웠습니다. 윤석열 선대본부에 메시지 기가 막히게 잘 쓰는 인재들이 있으니 와서 한번 교육받고
가시는 게 어떨까요? 교육비는 화천대유에서 계좌이체로 받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후보의 홍보 전략이 맞부딪히는 가운데 여론도 출렁이고 있습니다. 같은 기관, 같은 방식의 조사에서도 엇갈리는 여론조사가 나왔는데요. 어제 제가 소개드렸던 전국 지표조사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게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다는 소식 전해드렸었죠. MBC 코리아 리서치 조사에서는 거의 오차범위 경계에서 윤 후보가 앞섰습니다. 전국 지표조사는 4개 여론기관이 함께하는데 이번 조사는 이 코리아 리서치가 주도한 조사였다고 하는데요. 전국 지표조사가 하루 먼저 조사를 시작하기는 했지만 조사 방식, 기관까지 같은데 결과는 이렇게 상반되게 나온 겁니다. 코리아 리서치 측에 전화를 좀 해봤는데요. 왜 이런 조사가 결과가 나왔는지 내부적으로도 확인 중이라고 합니다. 분명한 건 특정 이념이나 후보에 대한 지지가 강하지 않은 2030 세대의 표심이 출렁이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중요한 건 추이일 텐데요. 오늘 일단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37%, 윤석열 후보가 31%로 이 후보가 역시 앞선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다만 이 후보는 1%포인트, 윤 후보는 5%포인트 지난 조사보다 각각 오른 수치여서 윤 후보의 상승폭이 더 크기는 했습니다. 초미의 관심사죠. 20대 이하의 지지율을 보면 두 후보가 엇비슷합니다. 오히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전체 지지율 17%로 나타나는데 20대 이하에서는 오히려 더 높은 24%인 점이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그래서일까요? 단일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이준석 대표는 오늘도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저는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생각하기 이전에 홍준표 전 대표와의 뭐 단일화 아닌 단일화. 그러니까 저는 우선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히 홍준표 대표 같은 분은 뭐 지난 경선 과정 속에서 젊은 세대에 상당한 소구력을 가진 인사로 판단되었고. 네, 두 후보 직간접적으로 경쟁 혹은 대결을 펼치고 있지만요. 토론이 이뤄지게 되면 직접 대면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게 되겠죠. 앞으로도 다정회에서 핵심만 자세히 짚어드립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재명, 윤석열 토론 합의했지만 안철수, 심상정 반대, PK 향한 윤석열.